지금 로얄 클럽에 있는 많은 리더분들, 연봉 2억에서 6억 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느냐고 그랬더니 올라와 보니까 받는 것에 비해서 내가 지불했던 것은 너무 적었다고, 5배, 10배가 되더라도 다시 그 자리는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때까지 5배, 10배 고생을 하더라도 충분히 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해 주십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기분은 정말 올라왔던 과정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공한 모습, 또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보고 믿고 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 자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막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을 다 알았거든요. 언제 알았냐면요, 맨 처음에 17명 모였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거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를 통해서 보냐면 상상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뭔가 창조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 백날 창조한다고 떠들어대도 여러분의 삶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사실 막막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도 이미 풀로 찼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의 비율이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쪽에 비해서 2배, 3배가 더 훨씬 더 높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골목마다 지금 전부 자영업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지금 서로 망해가는 겁니다. 미용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식당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전문직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지금 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 이미 그렇게 찾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검사,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그 자리도 박 터지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직도 안 되죠. 취직하는 것도 어렵죠. 창업하는 것 더더욱 어렵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애터미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세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절대 목표를 추구를 하는데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도 이 이상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최고로 잘하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게 절대 목표인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통신 가설병이었어요. 전화선 까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전방에 가면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 나무 전봇대. 그 전봇대를 이렇게 카우라는 걸로 턱턱 찍고 올라가서 벨트 걸고 거기서 이렇게 전화선 가설 작업을 해요. 그러면 전봇대를 빨리 올라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단 대회, 군단 대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단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제 군단 포술 경연대에 나가게 됐는데 다른 부대에 있는 선수들은 얼만큼 빨리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하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1등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잘하는 친구가 얼만큼 할 것인가. 그때 보통 얼마 정도를 했냐면은 1년 정도 지난 1등병 정도가 되면 한 18초 정도가 걸렸어요. 한 3년 차 병장 정도가 되면 13초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이걸 얼마까지 할 수 있겠는가를 감이 안 잡혀서 제가 전봇대를 옆으로 눕혔어요.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를 해본 거예요. 왕복 달리기를. 그랬더니 3.8초. 그러면은 전봇대를 아무리 빨리 올라갔다 내려와도 이거를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 하는 놈보다 더 빨리 할 놈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절대로 없어요. 그게 절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3.8초가 제 목표가 된 거예요. 3.8초 안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내가 연습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전봇대에서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1m 정도 올라갔다 내렸다. 거기서는 미끄러지고 떨어져도 별로 다치질 않으니까. 왜냐하면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면 허리도 부러지고 뭐 발목도 부러지고 하니까 밑에서 계속 찍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m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2m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렸다, 2m 올라갔다 밑으로 내렸다, 3m 올라갔다 밑으로 내렸다, 4m까지 쭉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연습을 하니까 어느 날 진짜 3.8초 만에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절대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할 것인가가 먼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머릿속에서 성공한 내가 튀어나오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쌀 10가마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 쌀 10가마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 쌀이 어느 날 곡간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쌀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농부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거다 하는 거예요. 성공한 나의 삶이라는 것도 어디에서 튀어나오냐면은 결국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성공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상당히 복잡하더라. 왜 복잡한가 봤더니 사람이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더라.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가 각각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 육은 건강하고 오래 살며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나의 모습, 그러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계획 속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계산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도 알고 싶은 지적 욕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한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뭔가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공헌을 못하고 죽으면은요, 아이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뭔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과 영과 혼과 이 환경이 요구하는, 정말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런 네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요? 균형 잡힌 삶. 우리의 목표는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육은 잘 살며 영은 사랑하고, 배우세요. 혼은 배우고 환경에는 공헌하는,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골고루 달성을 해야만 된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로 이렇게 다 얽혀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요, 뭐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사니까 내 아내가 고생스러워하고 내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내 부모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저도 월급쟁이 17년 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 대책도 안 서고 답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3년 운영하다가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망하다 보면은 경영주는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빚더미에 앉고 집도 날라가고 뭐 차도 날라가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월세방으로 간 거예요. 그다음에 뭐 세금도 밀려 있고 뭐 사채업자가 뭐 가지고 안방에 들이 눕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집사람이 나가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50대 여자가 갑자기 나가면은 딱 주는 돈이 있더라고. 120에서 150만 원. 이제 그 150을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월세 50만 원 내고 이제 애들 이렇게 학비도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참 굉장히 답답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집이 이제 구옥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그 창문에다가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막 붙여놓으면은 비닐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창틀 밑에 벽지는 이렇게 시커멓게 곰팡이가 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퀴퀴한 냄새가 나면서도 으시시하게 추운 그런 집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형편이 됐는데 그런 집에서 한 3년을 살다 보니까 투시락 싸우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여보 이거 불 좀 팍팍 떼요. 돈 없을 때는 돈 아끼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듣기가 좋았겠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도 춥거든요. 요 한마디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추운데 당신이 돈 못 벌어오니까 나도 덜덜 떨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잔소리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남자가 꼬리를 내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입을 다물어야 이게 인격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인격이 덜 돼가지고 돈 없을 때 돈 아끼는 거 아니야, 없을 때 있는 대로 팍팍 써, 이렇게 또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시락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이혼하신 분들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들 되게 얘기하는데요, 뒷조사를 해보면은 성격보다는 돈이 안 맞은 거예요. 예. 한 달에 3천만 원씩 꼬박꼬박 벌어오는 남편이 있는데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못 살 여자 있어요? 웬만하면 다 맞춰 살아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은요,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이 이게 가정 파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사실은 위기가 온 거예요. 이제 집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우리 애들 학교 졸업하면 헤어집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다리에 힘이 빠져갖고 펄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 다리를 잡고요 엉엉 울었어요. 여보 가지 마. 내가 지금 보낼 수가 없다. 당신 지금 가면은 집도 없지, 노후대책 자금도 없지, 아무것도 없이 지금 가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지금은 집도 사주고 통장에 노후대책 자금도 다 넣어줬는데 간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한국 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노인네들 보니까 정말 불도 안 들어오는 그런 판자촌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가정 파탄돼 가지고 또 혼자 된 그런 애들도 있고, 할머니가 키우는데 할머니마저 병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애들도 많아요. 우리가 다 거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그런 일들도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막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돈만 많이 쌓아놓겠다. 여러분, 돈 많이 쌓아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노후에 뭐 고생 안 할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돈을 쌓는 그 자체로 희열을 느끼려고 하면은요, 별로 희열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한편의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될 인생 시나리오, 자, 이 안에 잘 사는 것이 여기 한 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잘 사는 것은 건강, 장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주택이 제일 큰 문제죠. 뭐 먹는 거 입는 거는 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뭐 있어요? 봉사도 있고, 그렇죠? 배우고, 자녀 교육도 있고, 여행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기부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죠? 현금 좋지요. 현금도 좀 쌓아놓으세요. 자,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내 모습을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그 앞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건강, 나는 타고난 건강이 있어서 한 50점. 자, 주택은 내가 살고 싶은 주택과 지금의 주택가를 비교를 하세요. 그럼 어떤 주택에 살고 싶으세요? 75평 아파트, 예, 방 6개짜리 75평. 지금 사시는 데는 24평, 예, 지금 사는데 24평, 그러면 한 30점 정도. 그것도 전세. 어떻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집과 사는 집은 비교해 봤을 때 한 30점 정도 된다. 또 봉사도 거의 제로. 자녀, 지네가 알아서 공부해줘 가지고 한 50점. 여행, 뭐 그냥 국내 몇 군데 가봤어. 그 다음에 기부, 거의 못했어.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뭐 여러 개 찍을 것도 없대.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래 그냥. 현금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거를 연결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자기 인생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조그맣고 그러면은 이 수레바퀴는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10점 만점, 여기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점 만점 길이를 다 연결하면은 커다랗고 둥그런 수레바퀴가 이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화목해지고 이렇게 다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좀 마련하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그걸 머릿속에다가 좀 그려 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머릿속에 그려 넣기만 하면은 되냐고 지금 많이 쳐다보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내리면은 그려 넣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되느냐?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몸은요, 실제 상황하고 내가 생각만 한 거하고를 전혀 구별 못하고 우리 몸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입안에다가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아자자작 씹으니까 그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즙이 입안에 톡톡톡톡 터집니다. 자, 입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나오죠? 예, 침이 안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병원 가세요. 침샘 고장 난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석류를 먹은 거나 석류가 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나 우리 몸은 똑같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우리 몸이 변해버린다는 얘기.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제가 매달 3천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겠어요? 아니면은 깃털처럼 가볍겠어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면은요, 웬만한 잔병은 다 나서요. 돈이 들어갔는데 몸이 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뭐가 변하느냐? 여러분들의 눈빛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피부가 변해버려요. 우리 화장품보다 더 좋은 게요, 한 달에 5천만 원씩만 통장에 쫙쫙쫙쫙 들어가면은요, 피부 엄청 좋아져요. 돈 많은 사람들 피부 보세요. 부자 사모님들 피부 보면 어때요? 돈 티가 쫙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와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면은 내 몸은 실제로 들어오는 건지 그냥 생각만 하는 건지 판단을 못하고 피부도 막 바뀌어버려요. 눈빛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걸음걸이도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냥 쫙. 이게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벌써 이 포스가 다른 거예요. 힘이 다른 거예요. 야, 내 말 잘 들어라. 빨리 와라. 뭔데? 오면 얘기해 줄게. 나 끊는다. 요 정도 나가야 돼. 늦으면 영자 먼저다. 알았지? 뭔데? 5천만 원씩 버는 일이야 매달. 너 부자 만들어 줄게. 빨리 와 이거다. 요 정도 포스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부터. 그래, 나는 애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이 될 거다. 로얄 마스터가 될 거다.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인데 안 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온 천하의 치약이란 치약은 애터미로 다 앞으로 다 휩쓸어 버릴 건데, 온 천지의 화장품이라는 화장품은 다 바뀔 건데, 전 세계 애터미의 물결이 해일처럼 전 세계를 덮어버릴 건데, 이런 모습, 이거를 생각을 하면 그냥 힘이 나잖아요. 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75평 아파트 방 4개는 우리 가족이 쓰는데 2개는 손님방으로 항상 비워놓는다. 왜? 집 자랑해야 되니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집 살면 반드시 게스트룸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 와가지고 하룻밤씩 재우는 거예요. 그런 집에 살겠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그 집이 빡 들어와 있어야 돼. 저는요, 50만 원짜리 월세방을 살 때 어느 날 우리 동네 아저씨가 그 대문 앞에다가 술 먹고 막 오줌을 펄펄 싸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아저씨 여기다가 오줌 싸면 안 되지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이 아저씨가 너는 뭔데 너 여기 살지 그러는 거야. 너 여기 살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났으면 이런 데 사냐. 너도 임마 이런 데 사는 놈이 잘나지도 않았구만. 왜 내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는 거야. 인격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그러니까 권위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침묵이 인격이에요. 그 사람하고 삿대질 같이 하면 제가 몰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입 꼭 다물고 제가 어디로 갔느냐?
청계산을 올라갔어요. 내가 저 동네를 떠난다. 청계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디 가서 살까 하고 내려다 보다가요, 딱 저기다 찍은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동네만 돌아다니는 거야. 시간만 나면은. 내가 이 동네 온다. 복덕방 아저씨한테 집 나거나 땅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집 나오나 땅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계속 얘기하고 나는 어디 가서 자냐면 50만 원짜리 월세방 가서.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그 동네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이 동네 온다. 그 동네 갔어요. 처음에는 새 얻어서 갔어. 그 다음에 한 2, 3년 살면서 땅 하나 사가지고 집도 짓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방 살 때 나는 바닥에 있었지만은 바라보는 곳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가진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3년 후에, 5년 후에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재 사는 삶이 뭐 그냥 나는 뭐 대만족이다,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죽거나 또 나이 먹어가지고 이 상태가 되면은 몸 아플 때 나는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걱정이다, 뭔가 삶이 바뀌어야 된다 하면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왕에 내 머릿속에 그리는 것 같으면은 내가 홀딱 반할 만한 그런 모습을 그려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된다고만 하면은 나는 미쳐버리겠다. 나는 정말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가 있다. 그렇게 홀라당 자기 자신도 반할 만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돼도 별로 감동도 없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으면은 여러분 자신이 변하질 않아요. 정말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 좀 사주세요. 여러분들 집 한 채 사주면은 집을 받는 자녀보다도 주는 여러분이 더 기쁘지 않겠어요? 진짜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집 한 채씩. 우리도 집 사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 자녀들은요 집 사는 거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좀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애들아, 돈 버는 거 앞으로 하지 말아라.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하세요. 돈 버는 거 하지 말아라. 엄마가 아빠가 네 평생 쓸 돈 다 벌어놓을 테니까 돈 버는 거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좀 사는 그런 삶을 한번 너는 설계를 해봐라. 돈 벌지 않은 그런 일도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런 일을 한번 구상을 해봐라.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으면요, 그거는 무조건 훌륭한 부모예요. 남들이 다 한 달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만 벌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대개는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버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 이런 직장 가면은 와 좋다고 그러죠? 300에서 700 버는 자리 가면은. 그런데 이런 데 보내면 안 돼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요 피 터지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대기업에 좀 넣지 마세요. 공무원 같은 거 좀 시키지 마세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 자리에다가 왜 집어넣냐고 자녀들을. 그리고 몇 년 동안 부려먹다가 55세 60세 되면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런 자리 가라고 하지 마세요. 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돈을 좀 너무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돈을 아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잘 들어보세요. 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돈은요 많이 벌수록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3천만 원에서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그런 일은 한 10배는 더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5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5천만 원을 어떻게 벌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자, 한 달에 5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 한 달에 5억 버는 사람, 누가 제일 돈 벌기 쉽다고 얘기할까요? 5억 버는 사람이 제일 쉬워요. 적은 돈을 버는 것보다 10배 더 번다고 10배 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슈퍼마켓 하는 할머니하고 백화점 사장님하고 누가 더 힘들게 돈 벌고 있을까요? 백화점 하는 사장님이 100배나 더 매장이 크니까 100배는 더 고생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돈은요, 많이 벌수록 쉬워요. 또 돈에 대해서요, 되게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출을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를 하면 되냐? 5천만 원 이상 벌 일거리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 버는 일자리 주면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속으로는 그래도 해야지. 하지 않아야 돼요. 왜? 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3천만 원보다 더 버는 일만 찾는 거예요. 5천만 원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애터미는 5천만 원 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크게 돈을 벌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전 세대에는 공부를 잘했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무슨 사자가 좀 붙든지 그런 걸 했어야 돼요. 아니면 큰 기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시대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는 도리어 돈 벌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럼 세상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때 변해야 산다, 변화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하는 그런 책들이 막 있었죠? 바꿔라, 다 바꿔라. 자식하고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꿔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식하고 마누라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 바꿔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뭘 바꿨어요? 바꾸라고 할 때 뭘 바꿨냐고. 지금 죽을 맛이라고 그러면요, 그때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안 바꿔서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은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시대보다 먼저 변해가지고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사람들은요, 쉽게 돼요. 고생은 누가 하고 있냐 하면은 맨날 뒤쫓아다니는 사람들, 쌩 고생하고 몸병 다 들고 고생은 했는데 돈은 없고 가람뱅이고. 왜? 맨날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그때 뭘 할 걸 하다가 꼴끄덕 죽잖아요. 애터미 이 시대의 대세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애터미가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됐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로얄 마스터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그려지기만 하면은 우리의 표정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자세도 바뀌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바꿔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 사훈이 있죠? 믿음에 굳게 선다 있죠? 믿음에 굳게 선다.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성공한 모습 아무도 못 보고 있죠?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죠? 그런데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저 위에
거기에 서 있어야 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있을 때는 거기에 서 있다가 집에 가자마자 제정신이 돌아와 버려. 여보, 내가 에쿠스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디 갔다 와서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어이구, 그때 정신이 팔딱 돌아가지고 내가 미쳤어. 내 팔자에 무슨 에쿠스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게 막 좋은 거예요. 제정신이 절대로 돌아오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현실이 거기까지 끌어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방법이고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끌어올려야 돼.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돼. 여러분 모두가 다 균형 잡힌 삶, 성공적인 삶을 오늘 저녁에 꿈꾸시기를 바라면서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